네, 계속해서 150페이지 05 대리제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 하면 맨 먼저 어떤 거 생각해 볼까요? 프로야구 선수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면 연예인 생각해 보셔도 돼요. 연예인 누구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예? 매니저. 예. 연예인 생각해 보라니까. 연예인 누구 생각해 보라니까. 그 사람. 예. 요즘은 누가 제일 떴어요? 박보검? 조인성? 아니야? 근데 박보검, 조인성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될까요? 매니저를 보내는 게 더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될까요? 매니저가 훨씬 더 계약 잘 맺는다. 아니, 걔네는 예술만 잘하지 연기만 잘하지 그거 계약 잘 못 맺는다니까요. 또 뭐 여러 가지 정에 얽히고 그러면 잘 못해. 근데 매니저한테 대리권을 줘서 그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맺으면 훨씬 더 잘 맺는다고요. 또 우리나라도 봐보자고요. 메이저리그에 가 있는 뭐 내일 모레 곧 또 뭐 류현진 결혼한다 그러더라고요. 류현진이 다저스하고 입단 계약을 맺었잖아요. 근데 류현진이 직접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은 조건으로 계약이 맺어질까요? 그 에이전트 보라스한테 맡겨서 하는 게 더 좋은 조건으로 맺어질까요? 더 좋은 조건으로 맺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일정 정도 떼줘도 그게 훨씬 더 남으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사람, 그 보라스, 매니저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대리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리인. 아셨죠? 대리인이 있고 그 대리인이 누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느냐? 이 사람을 이제 상대방 그래요. 상대방은 다저스 구단 또는 아니면 영화사 아니면 TV 방송국 하여간 거기하고 계약을 체결했더니 류현진 아니면 조인성 또는 박보검한테 효력이 생겨. 그런 사람들을 본인이라고 한다. 본인이라고 하는데 그 계약을 맺는데 이 사람은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대리인, 아까 우리 계약이 법률행위다 그랬죠? 대리인이 한 법률행위를 뭐라고 하느냐? 대리행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대리행위라고 하고 근데 그 사람한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야. 대리권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지. 아셨죠? 대리권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 계약을 맺은 효과가 사실 거기 다저스에 입단하는 건 보라스가 입단하는 거예요? 류현진이 입단하는 거예요? 류현진이 입단하는 거죠. 매니저가 출연하는 게 아니고 박보검이 출연한다고. 아셨죠? 예. 박보검이 출연한다고. 그래서 효과가 여기서 생겨. 계약을 체결하는 효과가 여기서 생겨. 아셨죠? 그런 뜻인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차례대로 봐가는 구조인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대리권 있는 사람이 대리행위를 하면 효과가 본인과 상대방 사이에 생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걸 이제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면 돼. 또 이런 경우도 한번 봐보자고요. 애가 학원을 가는 거예요. 학원을 가는데 애는 판단력이 좀 없어. 그러니까 여러모로 따져보고 엄마나 아빠가 가서 그 학원 등록을 해. 학원 등록하는 것도 계약이죠. 뭐 얼마 내고 뭐 한 달을 다니든 두 달을 다니든 뭐 석 달을 다니든 1년을 다니든 계약을 맺잖아요. 그 계약을 맺어. 그러면 우리 애를 대리해서 엄마나 아빠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 권리가 누구한테 생겨? 우리 애한테 생겨. 우리 애가 본인이야. 엄마 아빠는 대리인이고. 아셨죠?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 봐보세요. 이 대리권에서 지금 봐보세요. 류현진이 보라스한테 대리권을 줬어. 아니면 박보검, 조인성이 매니저한테 대리권을 줬어. 임의로. 아셨죠? 자기 임의로 준 거죠. 네.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임의대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의대리. 그런데 애들한테는 그 부모가
친권자가 되고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되도록 법에서 정해놓은 대리인이 되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 엄마 아빠가 하는 건 뭐라고 하느냐? 법에서 정해놨어. 그래서 그런 것을 뭐라고 하느냐? 법정 대리라고 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친권자는 그 애가 미성년자다 하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야. 애가 지금 이미 대학생 돼가지고 대학생도 뭐 미성년자일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미 19살 넘었어. 그러면 우리 애는 맞지만 걔가 미성년자가 아니죠. 내 자식은 맞지만 내가 친권자는 아니야. 친권은 언제까지만? 애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친권은 사실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애를 가르치고 잘 키우라는 거예요. 잘 키우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년자가 됐다는 건 그런 친권이 없다는 거니까 가르칠 필요도 없고 잘 키울 필요도 없다. 이제 지 알아서 생활할 수 있다. 이런 뜻이 그 속에 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아셨죠? 네, 이렇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임의대리, 법정대리 이렇게 말하고요. 또 한 가지 봐보자고요. 이거는 이제 어떤 것이냐면 이 사람이 가서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의사표시를 하겠죠. 이쪽에다가. 그리고 또 이쪽에서도 의사표시를 할 거 아니에요. 의사표시를 하면 받는 것도 있겠죠. 하는 대리를 뭐라고 하느냐? 능동적으로 한다 그래서 능동대리라고 하고 그 의사표시를 하는 것을 상대방이 하는 것을 받아. 능동 반대가 뭐예요? 수동. 그러니까 우리 사실 국어만 알면 민법은 완전 쉬워. 진짜 민법처럼 쉬운 게 없더라고요. 민법은 쉽다, 어렵다? 쉽다. 희열을 느낀다, 안 느낀다? 느낀다. 뭐라고요? 민법은 재밌어, 재미없어? 재밌어. 엄청 재밌잖아요, 지금 이거. 나중에 집에 가서 생각이 안 나서 그렇지 공부할 때는 재밌다니까? 아셨죠? 근데 이제 그것도 걱정 없는 것이 이걸 자 지금 카메라가 녹화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잊어버려도 다시 보면 돼, 안 돼? 보면 돼. 제가 간혹 가다 기침 한 번씩 하는 것까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들으시면서 하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것만 반복해서 보세요. 집에서 이제 드라마 이런 거 안 봐. 1년간은. 박보검 이런 거 안 봐. 나와도 안 보고 미니어를 보고 또 다른 뭐 개론 교수님 보고 공법 교수님 보고 요것들을 자꾸 하시라고요. 이제 그거 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지금 얘기한 것들은 이 사람한테 대리권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지금 대리권 줘서 또는 법에서 정해진 대리권이 있어서 한 거잖아요. 대리권이 있어, 있을 유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해요? 유권 대리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반대말은 뭐겠어요? 유무죠. 무권 대리 이렇게 되는 거죠. 대리권 없이 사고 치는 경우도 있어. 무권 대리. 아셨죠? 예를 들면 시키지도 않았는데 집에 있는 통장 가지고 가서 애가 돈을 뽑아서 썼어. 대리권 줬어? 안 줬어? 안 줬죠? 무권 대리죠. 아셨죠? 남편 명의로 있는 아파트를 뭔가 돈이 필요하니까 팔아버렸어. 대리권이 있어, 없어? 일단 있어, 없어? 그 집을 아파트를 시키지도 않았는데 팔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무권 대리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근데 여기 봐보세요. 권 이랬는데 이제 우리 처음이니까 이제 인문 강의에서는 이걸 봐보세요. 아까 소유권 또는 무슨 물권, 채권 할 때 이 권 뒤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권리가 들어가는 거죠. 근데 대리권 할 때는 이 뒤에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권한이 들어가. 한자다, 한. 같은 권자로 끝났지만 이건 권한이고 이건 뭐라고요? 권리. 리는 이거 두음법칙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이익을 누리는 거야. 근데 권한은 어떤 의미냐? 자격의 의미예요. 자격 있는 사람이 해야지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법률 용어예요. 대통령도 일을 하면 나라로부터 돈을 받아야 안 받아요? 월급을 받죠. 사실 그 돈 벌려고 대통령 될 필요는 없어. 진짜 나라에 봉사하겠다는 분만 대통령이 돼야 돼. 그거 가지고는 뭐 돈 여러분들보다 적게 벌 수도 있어. 명예고 역사에 남으니까 이제 그러면 해보겠다 그러면 몰라도 할 필요는 없어. 근데 월급을 받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있죠? 근데 나라를 위해서 예를 들면 저번에 우리 뭐
이 동남아 순방하고 돌아오셨잖아요. 뭐 중국도 가고 중국 뭐 저 누구도 만나고 해서 거기 가면 이제 이렇게 사인도 하고 하죠. 그래서 어떤 조약을 맺었어. 그건 권한이야. 권한은 그 자격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사인을 하니까 그 나라하고, 예를 들면 필리핀하고 중국하고 미국하고 조약을 맺은 게 대한민국에 효과가 미치는 거야. 그랬을 때는 그걸 뭐라고 한다고? 권한. 월급을 받는 건 권리. 돈 되는 건 리. 아셨죠? 그냥 자격은 한. 권리, 권한. 요거는 이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니까 좀 알아두셔야 되죠. 이렇게 한다. 근데 이제 봐보세요. 우리 이제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서는 법정 대리가 문제 되겠어요? 임의 대리가 문제 되겠어요? 임의 대리가 문제 되겠죠? 임의 대리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 네, 보자면 여기서 보세요. 그러면 이제 임의 대리에서는 아까 봐보세요. 류현진이 또는 박보검이, 요즘 저도 좀 드라마를 별로 안 봐봐가지고요. 잘 몰라. 박보검이, 아니면 여배우로 할까요? 여배우 누구? 안 보셨구나. 그러면 하여간 그 요즘 그 뜨는 걔가 매니저한테 대리권을 줘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대리권 주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을 수권행위라고 한다. 뭐라고요? 수권행위라고 한다는 것이다. 수권행위는 이 숫자가 무슨 숫자냐면, 우리 수수한다 그러죠. 돈을 수수한다. 수수는 뭐예요? 주고 받는 거. 이때는 수는 줄 숫자죠. 대리권을 주는 행위야. 뉴스에 나오는 거 이런 거 있죠. 수권 정당의 명모를 갖추도록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때 숫자는 받을 숫자. 아셨죠? 정권을 받을. 여기는 줄 숫자. 대리권을 주는 행위라고 한다. 수권 행위가 있어야지 돼. 아셨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이 어떤 대리권을 가질까? 어떤 대리권을 가질까? 그 경우는 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떤 대리권을 줬는지를 보면 알죠. 아까 봐보세요. 그 보라스한테는 하여간 그때 이제 미국에 처음에 류현진이 건너갈 때는 어떤 구단들하고 계약을 체결할지 정해지지는 않았죠. 그러면 이제 그 구단 중에서 LA 다저스 요걸 이제 정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조건,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겠죠. 가이드라인이 있겠지만 사실 얼마에 할 건지는 그거는 이제 밀당해봐야지 알지. 거의 그 마감 시한 몇 초를 남겨놓고 사인했어요. 그때 몇 초를 남겨놓고 그때 밀당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권한을 줬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야. 또 출연에 관한 권한을 줬으니까 그런 권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야, 이 땅 좀 팔아줘라고 하면서 대리권을 줬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그 사람이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금을 받을 권한도 있겠죠. 계약금 받아. 또 나머지 포괄적으로 다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중도금, 잔금까지 받을 권한도 줬다. 이렇게 말을 한다. 아셨죠? 그건 나중에 볼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이 대리는 맞는데 도대체 어떤 대리권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 그랬을 때는 이게 이제 대리권의 범위 문제가 있다. 저 순서대로 1번 대리권을 보고 2번 대리행위 보고 3번 효과 이렇게 갈 거야. 근데 대리권의 범위가 있는데 대리권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 150페이지 일단 잠깐 보십니다. 150페이지. 거기 1번에 대리제도가 있고 괄호 2번 보이죠? 괄호 2번 보이나요? 괄호 2번에 뭐라고 해놨어? 수권행위 이렇게 해놨죠? 일단 제목에 수권행위 동그라미. 그리고 이제 그 밑에 2번에 가시면 대리권이 있는데 대리권 옆에 딱 권한 이렇게 써놨죠? 권리가 아니고 권한이라고 하는구나. 권한 옆에 자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요. 자격 이렇게 써놓으시면 되고, 그리고 1번에 대리권의 범위가 나와 있어. 근데 대리권의 범위가 불분명할 때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밑에 118조에 나와 있다는 거죠. 대리권의 범위에서 2호까지 참고로 이제 잠깐 봅니다. 아까 법조문은 이렇게 돼 있었어. 앞에는 뭐 110조 같으면 110조 1항 동그라미 쳐놓으면 1항, 제1항, 제2항, 제3항 이렇게 읽어가. 그런데 거기에 그냥 아랍의 숫자로 1 이렇게 해놨죠. 요건 1호 이렇게 읽는다.
제1호, 제2호. 아셨죠? 그런데 우리 그냥 읽을 때는 안 읽고 빼고 읽어도 돼요. 네. 한번 118조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 빼고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여기서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른 각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보존행위 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그렇게 하는데 요거를 요렇게 묶어서 요렇게 써두겠습니다. 1호, 2호를 이렇게 묶어서 그 앞에다가 관리행위 이렇게 써둔다.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행위라고 한다. 관리권만 있는 거야. 관리권만 있다. 그리고 1호에서 보존행위에서 보 동그라미. 그 다음에 2호에 보니까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이렇게 놨죠. 이개 동그라미. 그래서 보이게만 할 수 있다. 요러면 돼요. 보이게만 할 수 있다. 이 보이게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행위.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보존행위를 할 수 있어. 그리고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정말 무서운 시대가 됐어요. 지진이 막 나가지고 옛날에는 지진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는 잠깐 스쳐가는 약간 집안 흔들리고 마는 정도였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로 이제 집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막 수능이 연기돼 버리는 그런 사태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그 집이 그런 정도는 아니고 가만히 놔두면 쓰러지겠는데 지금 그 집주인은 지금 미국 가 있어. 근데 내가 대리권을 갖고 있네. 그러면 그 집이 무너지지 않도록 주택을 수선하는 거. 주택 수선하는 건 보존 행위일까요?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일까요? 안 하면 무너진다니까? 보존하는 거죠. 보존행위.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리고 또 내가 쓰는 것도 이용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세를 주는 거야. 임대하는 거. 이런 건 뭐가 된다고? 이용하는 거야. 이용하는 거.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임대하는 건 괜찮아. 아셨죠? 계량은 어떤 거예요? 좋게 만드는 거. 좋게 만드는 거. 아셨죠? 그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거기 앞에는 그게 나와 있어.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괄호 열고 닫고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할 수가 있어. 예를 들면 논을 밭으로 바꾸는 거 또는 밭을 논으로 바꾸는 거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성질이 바뀌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런 거 아닌 것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가셔서 동그라미 2번 보입니다. 동그라미 2번 가면 처분행위 보이죠? 처분행위 세모. 요런 개념이다. 관리행위를 할 수 있는데 관리행위 반대말로 뭐라고 한다고? 처분행위라고 한다. 처분행위를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관리행위만 할 수 있다. 관리행위가 뭐가 관리행위라고요? 보이게가 관리행위라고. 이렇게 딱 개념을 잡는 게 중요하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두시면 된다. 처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리권 제한이 나와 있는데 이 대리권 제한은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요거 말 한번 잘 봐보자고요. 대리권이 지금 이 경우는 원래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제한된 부분은 대리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제한돼 있으면 없는 거지. 아셨죠? 아니 대리권은 있지만 제한돼 있다며. 제한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있는데 요건 못해 이 말 아니에요. 제한된 건 그러면 대리권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없다는 거지. 아셨죠? 그러니까 이걸 위반하고 만약에 행위를 했어. 그러면 뭐가 되느냐? 무권대리 이렇게 써두면 제목에다가 대리권 동그라미 제한 세모. 제한은 없다 이런 뜻이다. 그런데 이걸 써둡니다. 위반. 대리권이 없는데 했어. 그러면 뭐가 된다고? 무권대리가 된다고. 대리권이 없는 거잖아요. 무권대리는 무효야 이런 뜻이다.
그건 나중에 또 봅니다. 그런데 그 124조에 봤더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이렇게 놨어요.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여기서는 자 동그라미 쌍 동그라미 금지 동그라미. 일단 이런 거예요. 자기계약은 저기 보세요. 현재 지금 을이 저기 보세요. 을이 갑을 대리해서 다른 사람 병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그러면 을은 누구를 위해서 활동을 할까요? 갑을 위해서 활동하겠죠. 그래서 최대한 갑한테 이익되게 계약을 체결할 거 아니에요. 저기 봐보세요. 아빠나 엄마, 요즘 애들은 아빠는 몰라. 엄마가 애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 그러면 그 엄마가 누구를 위해서 계약을 체결해? 누구한테 이익되게? 애한테 이익되게 한다고. 아셨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보세요. 갑하고 계약을 체결하는데 지금 병하고 체결하는데 원래 이 갑을 을이 대리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자기 계약은 어떤 거냐면 갑하고 을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근데 갑을 누가 대리해서? 을이 대리해서. 그러니까 결국 자기하고 이 대리인이 누구랑 체결하는 거야? 자기하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 자기 계약. 그러면 봐보세요. 그러면 이 경우에 그 대리인이 본인한테 유리하게 계약, 이익되게 계약을 체결할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할까? 자기한테 유리하게 체결하겠죠? 그러니까 누가 울어? 본인이 울어. 본인에게 불이익이 생겨.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걸 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 안 된다. 또 한 가지 더. 갑하고 병하고 계약을 체결해. 지금 맞아요. 저기서 갑하고 병하고 계약 체결한 거 맞죠? 근데 갑이 누구를 을이 누구를 대리해서 갑을 대리해서 체결한 거야. 근데 이 쌍방 대리는 뭐냐면 병도 을이 대리해서 결국 한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 거야. 이러면 누구 한 사람은 불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런 것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금지되는 거야. 근데 이제 본인한테 불이익될 게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안 생겨. 그러면 상관이 없는 거야. 예를 들면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허락이 있어. 또는 그냥 결제하는 거에 불과해. 이행, 채무 이행하는 거. 예를 들면 회사 격리 직원이 월급날 다른 직원들 월급을 다 이체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통장에도 이체를 해. 자기 월급. 이런 걸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건 있죠. 뭐 이게 만약에 월급을 네 혼자 결정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나한테 완전히 그냥 나는 보통 다른 직원들 300만 원 받는데 나는 막 1000만 원 받아버려. 이렇게 계약서를 쓸 거 아니야. 근데 그건 안 되지만 그냥 300만 원 이체하는 건 뭐 내 거 한다고 정성을 더 들인다고 뭐 100원 더 따라가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냥 300만 원만 가는 거니까 이해 충돌 문제가 안 생겨. 이런 건 가능해 이 말인 것이다. 근데 일단 요거는 됐고 이제 요건 나중에 공부할 거고 기본 원칙이 뭐라고요? 이런 건 안 된다는 것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안 된다. 아셨죠? 그게 124조 얘기야. 124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분유행위를 하거나 돈이나 분유행위에 관하여 사자 쌍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단 다툼이 없는 채무의 이행은 할 수 있다. 채무이행 하는 건 가능해. 그러니까 이제 요거를 잠깐 재미있는 사례로 한번 바꿔보자고요. 예를 들면 얘가 큰 애, 얘가 작은 애. 근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분은 아직도 봉건적인가 봐. 그냥 큰 애한테 몽땅 몰빵으로 몰아주고 돌아가셨어. 유언해가지고. 할아버지 재산을 큰 애한테 다 주고 돌아가셨다니까? 봤더니 작은 애, 할아버지가 꼭 작은 애한테 줄 의무까지는 없어요. 큰 애한테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엄마 입장에서 작은 애시구나. 엄마 입장에서 봤더니 요건 좀 그래도 너무 우리 작은 애는 하나도 챙기는 게 없네. 너무해. 그래서 큰 애 거를
작은 애한테 나눠줬어. 이런 건 할 수가 있다 없다? 엄마는 할 수 있을 것 같죠? 엄마도 안 믿어, 법에서. 못한다 하는 거다. 아셨죠? 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빠가 아직 젊으신데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뭐 아파트 상가 또 뭐도 남겨놓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좀 뭐 못 걷는 살만해. 근데 보통은 이제 다 그렇게 해요. 엄마가 애들 클 때까지 다 그냥 통합해서 관리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혼하면서 분가시키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냥 아예 그때 애들 어렸을 때 요걸 몫을 딱 재해. 요거는 큰 애 거, 요거는 작은 애 거. 그리고 나는 그냥 요 정도만 있으면 돼. 이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눴대. 엄마 단독으로. 원래 상속재산을 나누는 건 계약이야. 형제들 간에 다 합의를 해서 나눠야 되기 때문에 계약이라고. 그런 것을 엄마가 할 수 있다 없다. 이게 이제 상식적인 것과 차이가 있는 거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아셨죠? 없어. 법적으로 안 되는 거야. 무효야. 왜? 불만이 있는 형제가 있다니까요. 아, 우리 엄마 왜 그랬을까? 엄마를 너무 사랑하니까 엄마가 지금까지 부어준 사랑 때문에 그걸 말을 못할 뿐이지 속에는 저는 참고로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가지고요. 그런 걸 몰랐는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들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있는 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왜 그랬을까? 우리 아빠가 왜 그랬을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어쨌거나 법적으로도 뭐라고? 무효라고. 아셨죠? 근데 다 큰 뒤에 나누는 건 그거는 이제 자기가 결정한 거니까 상관없어. 어렸을 때, 미성년자일 때. 이해 충돌하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고요. 요 정도까지 일단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 152페이지 3번에 대리행위가 있어. 대리행위. 이 대리행위는 어떤 것이냐? 이제 여기서 보시면 대리권이 있는 사람이 계약을 체결할지라도 그것이 대리행위로서 했어야 돼. 어쨌거나 계약을 맺는데 대리행위라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거기 1번에 봤던 3번에 1번에 봤던 대리행위 동그라미 치고요. 3번에 대리행위 동그라미 현명주의에서 현명 동그라미 현명이라고 한다. 그리고 114조 대리행위 효력에서 114조 조문을 한번 114조만 읽어보겠습니다.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해줄 뿐이다. 거기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동그라미 칩니다.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 현명이다. 근데 현명 말이 어렵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현판은 들어봤죠? 현판. 현판 들어봤나요? 현판이 뭐죠? 건물 앞에 가면 간판을 내걸어놨어. 현자는 내걸 현자다. 판을 내걸어놨잖아요. 예를 들면 무슨 부동산 간판을 걸어놨죠? 그게 현판이라고. 현판. 우리 대학에 가면 뭐 법과대학, 상과대학, 무슨 문과대학 이런 식으로 판을 내걸어놨죠? 그런 걸 뭐라고 한다고? 현판. 판을 내걸었으면 현판이야. 현명은 뭐라고요? 그 명자가 이름 명자죠. 이름을 내걸고 한 거야. 누구 이름을? 그러면 본인의 이름을 내걸고 한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임장 보여주면서 류현진이 나한테 위임했어 이 계약 맺으라고 보여주면서 이제 계약서에 딱 이렇게 쓰죠. 보통 이렇게 쓴다. 갑의 대리인을 이렇게 쓰는 걸 뭐라고 한다? 현명이라고 한다. 본인의 이름을 내걸었잖아요. 그냥 아예 거기다가 갑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위임장 보여주면서 갑 이렇게 쓰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이 대리인으로 사는 거. 또는 다 아는 것이 그냥 을 이렇게 썼어. 이랬어도 이걸 그 사람이 그 대리인으로 사는 걸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상관없어. 예를 들면 이제 박보건 매니저다 그러면 봐보세요. 그 업계에서는 박보건 매니저 다 알려져 있겠죠. 박보건 매니저 그냥 나가는 것 자체가 야 박보건 매니저로서 지금 왔구나 다 알잖아요. 그리고 그냥 사인해.
그러면 현명이 된 거야. 아셨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 현명주의라고 한다. 처음에 저도 이거 현명주의 보고서 뭐 이런 현명이랑 한 번도 안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뭐 이런 말이 다 있어. 그랬다니까요. 근데 이제 알고 보면 쉽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세요. 현명주의는 이렇게 현명을 해야 되는데 현명을 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현명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될까? 현명을 안 했어. 그러면 현명 안 한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놨다. 자기가 누구예요? 대리인. 그게 115조에 나와 있다. 그래서 115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을 표시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표시는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거기서 표시하지 아니한 표시세모. 표시세모 했는데 표시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세모는 아닌 거야. 그게 뭐라고요? 현명 X야. 현명을 하지 않은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동그라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한다. 참고로 거기 본다. 그 밑에다가 간주 이렇게 써둡니다. 또는 의제라고 한다. 간주, 의제. 간주는 뭐냐면 그렇게 봐버리는 거야. 내가 착각해서 그런 거 현명 안 했으니까 나 취소할 거야. 등 이런 거 인정 안 해. 아셨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 간혹 집 나가서 연락 두절되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치매 노인인데 나가셔서 연락이 안 돼. 그래서 실종 신고를 했는데 이제 나중에 집 나간 지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할 수가 있어요. 실종 선고. 실종 선고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5년 지나면 그 사람을 죽은 사람 취급을 할 수가 있어. 죽었다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 취급. 사망한 것으로 봐버려. 아셨죠? 얼마 전에 세월호 마지막 이렇게 뭐 장례식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그 세월호처럼 그 경우에 다 돌아오지 않은 5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시신이 발견 안 된 5분. 그분들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겠죠? 죽었겠지. 근데 아직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는 모르잖아. 우리 로빈스 크루소도 있는데. 하지만 그건 동화 속에 나온 얘기고 실제로는 죽었겠죠. 근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예 법에서 1년 지나면 물론 안 했어. 법원에다가 그 부모나 이런 분들이 가족이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어. 그러면 실종 선고가 내려지게 되는데 그때는 1년 지난 뒤에 보통의 경우에는 5년 지난 뒤에 이거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냥 그런 특별한 경우에는 1년 지난 뒤에 실종 선고를 해서 그 사람들을 사망한 것으로 다룰 수가 있다고 그렇게 봐버려. 그런 걸 간주라고 한다. 간주. 아셨죠? 이 간자는 볼간자야. 의제. 그렇게 다루는 거야. 아셨죠? 그러니까 현명을 하지 않으면 원래는 현명을 하면 누구한테 효력이 생긴다고요? 본인한테 효력이 생길 건데 현명을 안 하면 그냥 네가 책임져. 이 말인 것이다. 아셨죠? 참고로 간주 말고 추정이라는 용어가 있다. 추정. 우리 용어를 잠깐 한번 볼 건데요. 155페이지 한번 봐요. 155페이지. 거기 추정과 간주 6번에 나와 있죠. 추정 동그라미, 간주 동그라미 해둘게요.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돼요. 추정은 뭐냐면 미루어 짐작하는 거야. 뭐라고요? 그 말이 어려워. 여기 써져 있는 말이 어렵고 뭐라고요? 추정은 미루어 짐작하는 거라고. 근데 간주는 그렇게 봐버리는 거다.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추정은 간주는 근데 다른 증거를 대도 그걸 번복시킬 수가 없어. 그런데 추정은 반증에 의해서 번복할 수 있는 거야. 아까 이제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그 얘기 한번 해보자고요. 내용 증명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내용 증명으로 보냈는데 그게 발송을 하고 일반적으로 반송이 안 됐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법에서 도달한 것으로 추정을 해줘 버려. 아셨죠? 그러니까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받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 말인 거죠. 하지만
야, 무슨 소리야. 내가 그때 미국 가가지고 완전 우리 가족 모두 미국 가가지고 1년 있다가 왔는데 내가 사인할 수가 없잖아. 내가 받은 게 아니야. 그러면 깰 수가 있는 거죠. 아셨죠? 그게 추정의 의미다. 근데 여러분들이 질문했으니까 얘기해 주는데 그거 좀 어려운 말이에요. 나중에 가면 더 알게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래서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대리행의 하자가 나와 있어. 152페이지. 대리행의 하자 요걸 보겠습니다. 일단 그 116조 조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대리인 동그라미.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고요? 대리인. 그 말 자체는 어려워. 지금 제가 또 새겨드리면 어려우니까 천천히 나중에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내용 다 알게 돼요. 이 말 모른다고 막 짜증내 안 내. 안 내. 아는 것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 아셨죠? 다음번에 또 알고 하다 보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뭐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어. 그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저는 시험에 적합하게 이렇게 끌고 갈 거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대로 이렇게 끌고 갈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용어 같은 것들은 계속 반복하면 다 알게 된다. 친구 이름 봐보세요. 처음에 우리 예를 들면 개강해서 딱 친구들 만나면 처음에 대학 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면 친구 이름 다 아는 게 아니죠. 그날 가가지고 악수하고 같이 좀 뭐 해준 친구들 또 다음에 또 인사한 친구들 자기소개하지만 자기소개한다고 걔들 이름을 다 어떻게 입력을 해 머릿속에 입력 다 못하지. 근데 나중에 졸업할 때 되면 다 알죠. 그런 건 똑같이 생각하시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게 무슨 뜻이냐. 미니얼은 끝까지 괜찮아 이렇게 말한다. 시험 공부는 2개월만 열심히 하면 돼. 뭐하러 지금 이렇게 빨리 온 거야? 그 2개월간 열심히 하려고 지금 온 거야. 아셨죠? 마지막 2개월이 좌우를 해. 아셨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 내용을 천천히 파악해 가시면 돼요. 보자고요. 을하고 병하고 이 X 계약을 맺었어. 근데 본인 갑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본인 갑이 이렇게 있어. 그런데 여기서 이 병이 사기나 강박을 했다라고 보자고요. 사기는 아까 뭐라고요? 속임수. 강박은 뭐라고요? 겁주는 거. 그 용어대로 다 할 필요 없다. 겁주는 거, 쫄게 하는 거, 이걸 강박이라고 한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상대방 병이 본인 갑을 사기 강박했어. 그러면 취소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이 말이다. 이 사람을 겁을 줬어도 대리는 씩씩하고 전혀 겁 먹지 않고 그냥 을하고 독립적으로 계약을 체결했어.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죠. 그러니까 누가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이렇게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권이 생긴다 이런 뜻인 것이다. 아셨죠? 대리인이 사기 강박을 당했을 때 취소권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런 거 하나만 더 봐보자고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매도인하고 매수인이 이제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매도인과 매수인이 X 물건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어. 그런데 이 물건에 하자가 있네. 하자가 있으면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책임을 묻는다. 그러는데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것도 그냥 들어두시면 돼. 담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데 이 담보 책임을 물으려면 매수인이 뭐일 때 그러냐? 이 하자 있는 걸 모르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선의. 그리고 과실이 없을 때, 선의 무과실일 때 그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알뜰매대에 좀 흠 있는 거, 좀 시든 거 이런 것들은 이미 내놓은 걸 알고 사죠. 그러니까 그거 다 감안하고 샀잖아요.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을 게 없다고. 나는 완전 소위 말해서 특상품으로 샀는데 그게 하자가 있어. 근데 내가 몰랐네? 모르는데 과실도 없었어.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예를 들면 우리가
마트에서 캔을 샀어. 캔 우리가 열어볼 수가 없잖아요. 집에 가지고 갔는데 그게 잘못해가지고 뭔가 좀 뭐 하여간 많이 있는 상상하지 말고 나쁜 게 나왔어. 그러면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없어? 물을 수가 있다고. 왜? 매수인 손해무과 실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일을 하는데 자기가 일하니까 시장을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가사 도우미, 옛날에는 가정부 그랬는데 요즘은 이제 가사 도우미라고 하더라고요. 도우미한테 일을 좀 시켰어. 좀 부탁을 했어. 그러면 좀 시장 좀 봐줘 하는 건, 시장 보는 건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뭘 준 거야? 대리권을 준 거야. 대리인이 가서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선임과실해지 된다고? 대리인이 선임과실이어야 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대리인이 만약에 다 알고 알뜰매대에 가서 샀어. 그러면 알고 산 거죠.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다. 그랬더니 주인이 나는 특상품 아니면 안 먹는다니까, 이런 건 안 먹는다니까. 그래서 짜증을 내. 이런 걸 가지고 가서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니까. 대리인이 다 알고 샀잖아. 그런 뜻인 것이다. 아셨죠? 요게 대리행위 하자라는 것이다. 요 정도로 봐주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사례들 다 기억하실 필요 없다. 그리고 이제 153페이지 가셔서 02번에 복대리라는 것을 본다. 복대리를 볼 건데요. 복대리. 이 복대리란 말 자체가 좀 어려운데, 이 복대리는 이 복자가 아니다. 이건 단수 복수할 때 대리인이 여럿 있다 그러면 이렇게 될 건데, 요 복자가 아니고 이 복자를 쓴다. 다시 복자다. 다시. 부활할 때는 부자로 읽어. 복대리 할 때는 복자로 읽어. 아셨죠? 다시 대리인을 또 선임을 한 거야.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요거는 좀 그림을 이렇게 바꿔서 해야지 쉬운데요. 본인 갑이 대리인 을한테 대리권을 줘서 계약을 체결하면 병의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하겠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돼. 그냥 저는 제 방식대로 할 거니까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런데 을이 여기 있다가 정한테 또 대리권을 줬어.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고요? 복대리인. 여기서 본인이 대리인한테 대리권을 주면 이런 걸 수권행위 그래. 수권행위라고 하는데, 대리인이 또 대리권을 줬어. 자기 이름으로. 그런 걸 뭐라고 하느냐? 복임행위라고 한다. 위임을 다시 주는 거야. 위임을 받았죠. 위임을 다시 또 넘기는 것을 복임이라고 한다. 우리 이제 위임에서는 위임, 복위임 이렇게 말하는데 복임행위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를 들면 상대방 무하고 계약을 맺었어. 대리행위를 했어. 그러면 이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이 되느냐면 본인의 대리인이 돼서, 본인의 대리인이기 때문에 이 계약을 맺을 때 누구한테 효력이 생기느냐? 이 사람이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본인과 이 상대방 무 사이에 효력이 생긴다. 이 복대리인 누구 대리인이라고요? 대리인 선임했지만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이 사람의 대리인이 된다고. 아셨죠? 이런 것을 복대리라고 한다. 복대리 이런 경우들 많이 있어요. 이제 우리 자격증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나는 일이 많아. 뭐 변호사인데 일이 많아. 후배 지금 굶어 죽게 생겼네. 그럼 좀 가벼운 사건 이런 거 후배 하나 토스해줘. 네가 좀 처리해. 이런 것을 복위임, 복대리 이렇게 말한다. 아셨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 대리인이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준 경우를 아까 뭐라고 한다고요? 임의대리인 그랬죠? 임의대리, 그리고 임의대리인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엄마 아빠는 법에서 정해놨죠? 법정대리인 이렇게 말한다고.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복임권이라고 하는데,
이 임의 대리인한테 복인권이 있다고 하는 게 맞을까? 없다고 하는 게 맞을까? 원칙이. 예를 들면 봐보세요. 우리 이제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을한테 일을 맡겼어. 근데 을이 계약을 체결해 줄 줄 알았더니 을이 정한테 대리권을 넘겨서 계약을 체결한다네?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정한테 대리권 주지. 을한테 뭐하러 줘? 마치 뭐랑 똑같게 생각해 보시면 되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좀 병이 좀 크면 우리 보통 큰 병원에 가봐 그러잖아요. 큰 병원에 가죠. 큰 병원에 가려면 바로 받아줘요? 예약해가지고 몇 달 기다려서 해야 돼? 사실 몇 달 기다리기도 하더라고요. 그 뭐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에 그 유명한 분, 그분 하려면 막 줄을 막 서가지고 그냥 몇 달 기다려야 돼? 근데 그날 갔더니 보통 또 의사들은 학회에 많이 가세요. 학회에 가야 되니까 옆방에 가봐. 그러면 내가 뭐하러 몇 달을 기다렸냐고요.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복인권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아. 아셨죠? 근데 세상에 절대 없다 그러면 봐보세요. 그 의사가 지금 위암 말기여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있어.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딴 사람한테 가야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이 좋다 그러면.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아셨죠? 그럴 때는 가능하다. 근데 봐보세요. 법정대리는 엄마 아빠란 말이에요. 애한테 승낙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우리 애를 위해서 무슨 계약을 맺으려고 그래. 근데 나는 그 내용을 잘 모르네. 그러면 나랑 친하고 믿을 만한 그 사람한테 그 대리권을 줘서 계약을 맺는 게 좋을 수도 있죠. 우리 애한테. 그때 애한테 승낙을 받아야 돼? 안 받아도 돼? 걔가 뭘 알아? 뭘 알고 승낙을 해주겠냐고. 그런 승낙이 필요 없다고. 아셨죠? 그러니까 법정대리는 언제나 복인권이 있다 이렇게 말한다. 사실 이게 가볍게 얘기를 하지만 시험 문제로는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나오는 것들인데 지금부터 외울 필요 없다니까요. 그런 이치만 알고 가시면 된다. 이치만 알고 가다 보면 계속 반복하면 그게 맞네. 그냥 된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제가 암기법 여기서 다 푸는 게 아니에요. 단계별로 풀어. 그래서 그 암기법 가지고 암기해 가면 다 된다니까요. 이걸 한번 봐보자고요. 그래서 보시면 그 153페이지 02번에 복대리 그랬는데 다른 거 두고요. 거기 밑에 쭉 가면 복대리의 개념 2번에 봤더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동그라미. 여기다 동그라미 칩니다. 누구의 대리인이라고요? 본인의 대리인. 그 옆에 대리인의 대리인 세모.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라고. 대리인 선임을 했지만 그 사람의 대리인이 아니고 본인의 대리인이라고. 아셨죠? 이렇게 봐두시고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2번 복인권 유무 그랬는데요. 복임권,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말하는 거야.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고요. 제120조 봅니다.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참 오늘 처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제자가 왜 붙는다고요? 제자가 순서다. 그냥 120조 그러면 조문이 120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제자를 붙이면 1조에서부터 120번째 조문이다 이런 뜻인 거예요. 아셨죠? 근데 이제 이걸 다 붙여서 말하려면 너무 길어. 그래서 그냥 우리 수업할 때는 보통 다 120조 이렇게 해버려. 아셨죠? 순서의 뜻이다. 근데 지금 현재는 딱 120번째는 아니다. 중간에 뭐뭐에 2가 많이 들어가고 뭐뭐에 3이 들어가서 120번째가 넘는다. 근데 처음에 법을 만들 때 그랬다. 네, 처음 보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갑니다. 제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인권 그랬는데요. 120조 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120조만 읽겠습니다. 시작. 대리권이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에는 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대리인과 상관없다. 여기서 선임 세무. 선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다. 원칙이 뭐라고요? 없다. 좀 어렵게 써놨어.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적으로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될 수 있는 예배적인 경우도 있겠네. 그건 나중에 알면 돼요. 그런데 앞에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된 경우 거기 괄호 열고 닫고 거기다가 임의대리 이렇게 씁니다. 대리권이 법률 행위에 의하여 부여됐다. 이게 수권행위예요. 수권행위. 아셨죠? 수권행위가 뭐라고? 법률행위라고. 대리권을 주는 법률행위야. 그랬을 때 그렇다. 그런데 122조 갑니다. 122조. 법정 대리인의 복인권과 그 책임이 나와 있는데요. 122조.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법정 대리인은 그 책임으로 목대리인을 수행한다. 그러나 유기한 사유로 인할 때에는 전주 제1의 정한 책임만이 있다. 여기서는 선임 동그라미. 선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문 구조를 잘 봐보세요. 법정 대리는 선임할 수 있다. 근데 120조 위에 임의 대리는 선임하지 못한다. 이게 원칙이라고. 근데 그 예외를 안 했다 써놨어. 문장을 따로 하지 않고. 아셨죠?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 있고. 여기서 다시 임의 대리는 복인권을 갖지 못한다고. 법정 대리는 갖는다고. 예외적으로 임의 대리는 승부를 낼 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원칙만 알아둔다. 일단 못해. 법정 대리는 할 수 있어.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애들한테 뭐 승낙 받거나 이럴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법정 대리는 할 수가 있는 거야.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된다. 나머지는 됐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습을 하실 때 이거를 다 읽으려고 하면 다음 주에 안 나온다니까. 나 공부 안 해. 이렇게 된다고. 그러지 말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시면 돼. 그래서 동그라미 세모한 것들 위주로만 지난주에 부탁을 드렸는데 요거를 넘겨보셔야 된다고. 주무시기 전에 동그라미 세모한 걸 한번 넘겨보면 오늘 이런 걸 공부했구나. 그리고 이제 오시기 전까지 사실 민법을 제일 많이 해야 되긴 한데 일단 최소한 한 번이라도 보고 오셔야 된다. 동영상을. 가능하면 뭐 2번, 3번 보시면 더 좋지만 가능한 대로 이렇게 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 이제 무권 대리에서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